27쪽 맨 위에 보면은요. 27쪽 맨 위에 보면 신화동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 봤어요? 네. 예. 이제 이게 육하야. 육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가면 큰절 한번 가면 이제 현판 보게 생겼어요, 그죠? 현판에 보면은 육하당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의는 이게 위에 달아져 있는 거는 현판이라 그래요. 네. 절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현판이라 그러고 기둥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는 주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육하당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 그러면 주련이 이제 기둥에 주련이 있을 거야. 주련이 이렇게 6가지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화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화가 될 수는 없잖아. 사람이 합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김씨와 입씨 만나갖고 어떻게 화가 될 수가 있나? 근데 화가 안 돼도 마음이라도 하나가 되라 그래갖고서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야 화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신구의 개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앞 글자만 보면요. 책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설명해 줄 거니까 하면 돼요. 신구의 그래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 그러잖아.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가 3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4가지가 있고 그럼 7개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죄가 3개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보면은 시박참회라고 그랬잖아. 살생중재 근일참회, 투도중재 근일참회. 요게 나오는 게 그 10가지가 나오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어야 극락세계를 가는 게 아니고 십선을 행하면은 극락세계를 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불교는 엄청 개방적인 거야. 나를 안 믿어도 좋다. 착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천당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다. 엄청 개방적인 거지. 우리 회사는 안 다녀도 좋은데. 아니 우리 회사는 다니지만 우리 물건을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장님이 있을까? 그건 바보죠. 내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라냐면 튼튼한 차를 사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 아니면 안전이 보장된 차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객관적으로 들어가면은 품질이 좋은 차를 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든 좋은 차라고 얘기했을 때 뭐 가격도 싸야 될 테고 안전도 해야 될 테고 튼튼해야 될 테고 뭐 이런 거. 현대차. 그게 현대차야? 땡큐. 기아 받는 사람 없어. 잘 살펴. 기아도 현대야. 넓은 테슬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즘 현기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기차. 어쩌도 그렇다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십선법을 행하면은 극락세계 간다 그래서 나를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십선법을 행하면 천당 간다 그랬단 말이야. 십선법이 뭐냐? 신구의 삼업이야. 몸으로 짓는 거 살생투도 음행. 살생투도 음행. 이게 몸으로 짓는 거야. 그러면 입으로 짓는 건 아까 얘기했죠. 망어, 기어, 악어, 양설. 그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거는 탐진치. 그러니까 그거는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면 되고, 그죠?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면 되고, 사음하지 않고 청정행을 닦으면 되고, 그다음에 망어를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면 되는 거고, 꾸미는 말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어를 얘기하면 되고, 그 양어 뭐 다 있긴 했는데 뭐 다 있어. 어쨌든 다 있어. 그거를 안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탐하지 않고 진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천당 가고 극락세계 간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부처님 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고 이거 했는데 이거 십선법을 행했는데 절에 안 온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거 이해가 될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아. 참여하면 된다고 그러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참여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근데 부처님 법은 그렇다는 얘기야. 절에 안 하면 좋다. 십선법을 닦아라. 부처님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구의야. 그러니까 신구의를 어떻게 해야 돼? 십선으로 바꿔야 돼. 십악에서 십선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화동주 그래. 몸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화합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주 한 공간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스님들은 다 모여 사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모여 살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중이야. 중이 무리 중자야. 그래서 우리가 쉬운 흔한 말로 죽는 바다 죽는 야 그건 중이 아니고 스님이야. 그러면서 야 혼자 있으면 스님이고 여럿이 있으면 중이야. 근데 중기도 약간 폄하바람처럼. 그게 돼. 왜냐면 유생들이 자기들은 가정이 있잖아. 그 다 뭐 출근했다가 다 집으로 다 가잖아. 그런데 중들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갔다가 모인다니까. 그래서 저 모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 그런 거야. 그래서 중중 그런 거란 말이야. 딴 거 아니야. 그냥 모여 살다. 그러니까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유교적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이라는 말이 고려 때 신라 때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냥 화합 중이야. 승가라는 얘기가 승가가 청정 승가 화합 중이라니까. 중이라고 중 그 말 그대로 그 한글 그대로 중자야. 이렇게 쓰는 중자 무리 중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생들이 스님들을 할 때 저 무리들 그런 뜻이야. 저 모여 사는 님들. 뭘 한다고 모여 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스님까지 죽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유 저 떼거지. 좀 아니 그냥 아유 저 떼거지도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갖고 중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스님이라니까 모여 있어야 중이라고.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그게 이제 말이라는 게 자꾸 변화가 되잖아. 우리 요즘은 동무라는 말 쓰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동무라는 말 못 쓰게 했어. 북한에서 동무라고 그런다고. 요즘은 동무라는 말도 안 쓰지. 애들도 안 쓰지. 쓰나? 친구는 써?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 나 그러니까 북한말이다라고 알겠죠. 막 그래 북한말로 그렇게 그게 생각하죠. 변화가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이라는 말 뜻이 아유 저 떼거지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내려오다가 뒤에 접두어가 붙었지. 접두어가 붙어갖고 그래갖고 그게 나쁜 말인 거지. 승자에다가 농자를 못 붙이잖아. 승놈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승자에는 둘째에다가 접두 뭐라 그래나 존칭하고 붙어야 되는. 그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으니까 그게 중놈이 되는 거지. 중님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님 이상하지. 원래 그런 거야. 뭔 얘기를 했지? 그래서 동주. 그래서 스님들은 모여 살아.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거를 사실을 많이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항상 결제라는 걸 항상 하잖아. 스님들은 그래서 결제 때는 모여 살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옛말에는 결제 때 돌아다니는 중은 패 죽여도 된다는 아주 심한 말까지 했다니까. 왜 결제 중에 모여 살아야 될 기간에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이거야. 뭐 그렇게 심한 말까지도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 살아야지 그나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신화동주야. 몸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화합하려면 어떻게 되냐? 같은 공간에 살아야 된다. 뭐야? 집에서도 그래서 같이 살 때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집에서도 똑같아요. 같이 모여 있을 때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나간다 어떻게 시골 생각하고 똑같겠어. 사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농사를 지냐고 그랬지. 똑같다. 예. 그 다음에 구화
무쟁이야. 입구자 화합을 입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쟁. 이거 쟁자도 봐요. 한문에 쟁자 이렇게 보면 말씀 원자에다 뒤에 다툴 쟁자가 붙어 있죠. 말씀 원자를 빼면은 요것도 쟁자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쟁자일까? 말씀 원자를 띄면 다툴 쟁자인데 이건 치구받고 쟁자야. 치구받고 쟁자고 앞에 말씀 원자가 붙었으니까 요건 뭐야? 요거는 언쟁 쟁자라냐. 말로서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쁘니까는 언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입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돼 있는데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는 다툴 만한 말을 꺼내지 말라 그러잖아. 보통 무슨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 유튜브 뭐 있으면은 거기서 금지하는 허용하지 않는 부류의 댓글들이 있어. 뭐야? 대체로 뭐야? 욕. 아니 그런 거 말고 욕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우리 대창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방주가 올리는 게 있다고. 그냥 종교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다툼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는 입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툴 만한 얘기 자체를 꺼내지 말자는 얘기야. 화합하려면은. 아니 그 비밀을. 그 여기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몸으로 같이 살면서 입으로는 다툴 만한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래야 화합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면 같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날 다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못 살아. 그럼 못 사는 거지. 그거를 못 참으면 못 사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걸 참아야 되는 거지. 우리 사바세계잖아, 그죠? 사바세계를 한문으로 고치면 뭔지 알아요? 인토 그래. 인토. 참아야 할 인. 참어린자 흑토자야. 참아야 하느니라. 이 사바세계는 참아야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래서 사바세계 인토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갖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럼 극락세계나 저 지옥에 가서 해야 돼. 맨날 싸움하고 맨날 웃어야지 뭐. 근데 사바세계는 그럼 극락감 다 해도 돼요? 거기를 뭐 다 웃고 다는데 뭐 극락 가서는 뭐 불평이 없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거기 불평이 없어. 금나라 뚝딱 그냥 뚝 떨어지는데 뭐가 불평이 있겠어. 환상이다 환상.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루할 걸. 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금이 좋을까? 그건 다른 거야. 밖에서 보니까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여기서 숨을 이렇게 잘 쉬잖아, 그지? 애들이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저거 숨 못 쉬어서 죽을 거라고 끄집어낸다니까. 순수한 애들은 그런다고. 걔는 죽으란 얘기지. 다를 수는 있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잖아. 지금 이 자리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치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이 자리에서 만족해야지. 이걸 벗어나서 만족을 찾는다는 건 그 자리에 가면 또 달라지는 건데. 그 자리에 가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식 있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항상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사들한테 뭐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한다고. 뭐 선사들만 그러나 뭐 스님들도 그래.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바라야지,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살지만 다음에 행복해.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데. 상황도 바뀐다니까. 그게 현명한 건데 중생을 자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그걸 못하니까 죽어서 극락 가면 뭐 그것도 뭐 안 가는 거라면 낫겠지만 지금이 극락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불교는 항상 그래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고 초심에서 너무 지금 얘기가 깊어.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지금 이런 아니 지금 유치원생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수 없어. 지금 할 수 없어. 의화동사라 그랬어. 뜻으로 화합을 하라. 뜻으로 화합을 하려니까 어떻게 했냐? 동사야. 사자가 일사자야. 일사자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모든 것. 뜻으로 화합을 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했냐? 같은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야. 같은 것을 추구해.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야 뜻이 합한 것, 뜻이 합이 되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뜻이 합. 이게 사자가 일사자라고 봐도 돼요. 뜻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같은 일을. 지금 뭐 뜻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저녁을 뭐 먹을까 얘기했는데 집에서 된장 끓여 먹어야지 생각했다. 한 사람은 뭐 아니 밖에 가서 뭐 꼬치 사 먹어야지. 이러면 뜻이 벌써 틀린 거잖아. 뜻이 틀린 거라고. 그러면 화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야 그럼 각자 좋은 대로 해. 그리고 이제 찢어지게 되는 거지. 뜻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화합하는 게 뒤에 이제 나와 다 계속.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은 그런 질문 안 해. 그러면 아 맞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초등학생 중학생 정말. 중고등학생. 현실적인 아이, 문제에 복잡해 있어 중국사람들.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안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현실적인 문제에 그러니까 이 여기 육하장에서 얘기할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같은 일을 하라는 얘기지. 여기는 억지로야. 이게 생각을 해봐. 신화동주인데 한 집에 머무르는데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억지로라도 저래 있으라는 얘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저거 안 했는데 그래도 참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여기서도 의화동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일을 같이 하자. 그래야 뜻이 합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뭔 일을 할 때 5명이 모여서 같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야. 그 일에 집중을 해야 그거를 잘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아이들 블록 맞출 때도 똑같을걸? 따로따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 블록을 주고 뭐 다보탑을 만들어 그러면은 지들끼리 막 의논하면서 탑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의논을 할 거다. 그래야 뜻이 합쳐진다는 얘기지. 근데 애들 다 띄워놓고서 그냥 너는 석가탑 만들고 너는 다보탑 만들고 뭐 너는 뭐 석굴 만들고 이러면 생각이 다 떨어지고 옆에 있는 거 막 훔쳐오고 그래야 돼. 모자르면 짜증내야 되고 모자르겠지. 뭐 그다 만족할 수가 있나? 그래서 뜻이 합쳐지려면은 같은 일을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불자들은 뭐 해야 돼? 스님들은 불자라고 할 때 스님들은 뭐야? 불자 공부하는 거지 뭐. 그거 하나야.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지 뭐. 올려고 해도 같은 일을 같이. 그래야 뜻이 합쳐진다. 그러니까는 사회도 똑같다는 얘기 보면은 난 사회생활을 뭐 한 게 없지만은 이런 거 보면서도 그냥 유추해 보면 아 사회생활도 별반 없겠다. 같은 일을 했을 때 줄다리기도 같이 줄다리기 했을 때 일심이 되는 거지. 줄 2개 3개 놓고 하면 그게 뭐 일심이 되겠어? 일이라니까 그 일. 같은 일을 놓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단체가 있으면 뭐 회사가 크면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뭐 배구 좋아하는 사람 뭐 다 다르겠지. 뭐 그걸 한 군데 다 모아놓을 수는 없지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야 의의가 투합한다니까. 그래야 다른 팀하고 다른 대회를 할 때 의의가 투합이 돼가지고서는 뭘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게 의화동사야. 그러면 신구의, 그죠? 이걸 이제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화동수라. 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면 절에서 정해놓은 지켜야 될 것들이야. 법칙이야. 그 법에 따라서 같이 수행을 해야 된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24시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12시간인데 옛날엔 12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경전을 보면은 12시라고 하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지금 24시로 나눠줘. 뭐 세계적으로 다 24시를 쓰니까는. 그럼 24시를
우리가 방학 때면은 항상 일과표를 쓰듯이 절에는 그 하루 일과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래서 예불 시간, 밥 시간, 뭐 개인 시간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개와 동수야. 공부할 시간에 난 뭐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랬었고, 밥 먹는 시간에 나는 청소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이거는 동수가 아니잖아. 이러면 깨지는 거야. 같이 사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개화 동수야. 그 법칙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라. 집에서도 짜증나죠? 주부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뭐 집에 식구가 많을 때는 밥을 뭐 6번을 차려야 되는 6번을 짜증나지. 딱 고시에 나서 딱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뭐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또 얘기하대. 뭐 그러고니 여자들이 보살이야. 남자들은 택도 없다니까는. 매번 그래봐 안 주지. 남자가 주부였으면 안 해줄 거야. 떼진에서 오면 싹 치워버릴 거라니까. 여자가 보살인 이유는 있어. 그래서 개와 동수라 정해진 법대로 같이 행동하라. 꼭 단체를 하다 보면 꼭 아는 사람도 꼭 있지. 그 다음에 견하동해라. 보는 것도 같이 바래. 야, 독재도 요런 독재가 어딨냐? 보는 것도 같이 봐야 되고 같이 해석을 하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얘기지. 요거는 앞에 나오는 무쟁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뜻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면은 동해가 되겠지. 근데 그게 쉽냐고.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야? 억지로라도 해라는 얘기야. 억지로라도. 신참이니까. 이제 막 절에 들어왔으니까. 억지로라도 같이 보고 같이 해석하려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 창업 시대에, 그지? 요즘 아이디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이건 쫄딱 망하는 기업이지. 이건 쫄딱. 창의력이. 이건 완전 창의력 방해하는 거잖아. 견화동해라는 것은 이거 창의력 제도인데 요거는 뭐냐? 견습생한테 하는 얘기야. 견습생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 우리는 지금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야. 절에 들어온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자기 생각 내지 말고 회사에 적응해야 돼. 적응부터 해야 된다고. 그 일에 먼저 적응부터 해야지.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부장님 그거 아닙니다. 저 새끼 봐라. 스님 시키시지? 찍힌 거지. 안 시키지. 딴 부서로 보내버리지. 요거는 지금 견습생이야. 견습생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기록해놓으면 되는 거야. 기록도 안 해놓으면서 또 그래요. 기록을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 인턴 기간 끝난 다음에 부장님 그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부장님이 이놈 봐라 이렇게 다르게 보지. 거기서 손 들고 이러면 저 새끼가 나를 비싸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그게 선이야. 그게 선이다. 그게 선법이야. 선법은 참 좋은 건 좋은 것만. 시집가게 되면 절에서 공부를 하고 가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싶어. MZ 세대. 그러나 억지를 해도 같은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데가 현대맨이 되려면 현대에 들어왔으면 내가 말이야 테슬라에서 10년 근무하고 얘 잘려 그냥 바로 나도 안 써. 10년 근무하고 왔어도 현대에 왔으면 현대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테슬라 인지니어는 배워야지. 하다못해 한 달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여기 현대 후진국이네요. 우리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미국 가 그러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대기업 교육. 영상에 새끼 들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죠? 새끼는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견화동에는 이게 성인들한테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21세기 22세기에는 안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지금 초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도 한 방향으로 봐라. 그래야 화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화동균.
어떻게 이 참. 하기야. 똑같이 난다고? 그렇지. 이건 한 집에 살면서는 이익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균등하게 나눠라. 이렇게 불교는 남자들이 좋아하겠는데. 그래서 불교는 사회주의적 바탕이 있어. 사회주의적 바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좋아해. 북한이라는 걸 빼내고. 왜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 같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가 순수 자본주의가로 하면은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는 거잖아. 그렇다고 똑같이 나누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절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라 얘기해. 똑같이 나눴는데 내가 필요 없잖아. 내가 필요 없으면은 보시함에다가 내놓게 돼 있거든. 그 절에는 스님들 이렇게 살면은 보시함통이 따로 있어. 목욕탕에 가도 보시함통이 따로 있어. 그러면 내가 있다가 내가 이거 옷 입기 싫다 아니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 보시함통에다가 빨아갖고 대리미지에 싹 해갖고 딱 넣어놔. 그럼 누가 내가 옷이 없으면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있으면 입어보고 맞으면 자기가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논아주는 거는 똑같이 논아주는 거야. 똑같이 논아주고 필요 없으면은 보시함에다 내놓으면 되는 거. 이게 이화동균이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일단 똑같. 보이는 데서는 똑같이 주라는 얘기야. 손바닥이 너무 좋다고. 손병을 왜 쳤는지 알아? 왜요? 엊그저께 유튜브가 나왔는데 다 본 사람도 있어. 이제 아빠 회사에서 야외를 가게 됐어. 아빠 회사에서 야외를 가게 됐는데 내일인지 오늘인지 야외를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오빠만 데리고 간다 그런 거야. 오늘 야외에 가는데 오늘 오빠 데리고 갈 거라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 딸이 자기도 데리고 가자고 계속 졸랐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오빠하고만 갈 거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딸아가 분한가 봐. 분해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해. 회사에 전화하니까 자기 회사 전무님 전화번호를 아버지 휴대폰으로 뒤져가지고 전무님 전화번호를 땄어. 그래갖고 전무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누구 딸인데 거기 야외에 간다면서요. 뭐 야외에 가지. 그런데요 아빠가요 오빠만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나도 데리고 가려니까 안 된다고 계속 놀리면서 나는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딸아가 오빠랑 아빠랑 야외에 못 가게 해요. 이랬는데 어떻게 어른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빠가 자기 안 데리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무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묘안을 낸 게 그렇게 뭐 그럴 거 뭐 있냐 그러면 너도 가자 이렇게 된 거야. 딸애한테 너도 가자 그러니까 애가 막 나는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다 아니 너도 같이 가면 되지.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갖고서 야외를 이제 같이 가게 됐어.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지? 기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야. 기회가 이제 이게 균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에서는 어쨌든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란 말이야. 똑같이 주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내놓으면 되는 거고 이건 여담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같은 자식인데도 균등하지 않으니까 이 딸아가 반항을 한 거잖아. 그런데 전무님이 해결을 해준 거잖아. 그 전무님이 선임이 된 거지. 아빠는 해결을 못 한 거야. 근데 전무님이 해결을 해줘갖고 그 딸아도 같이 야외를 가게 된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어쨌든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사회도 지금 우리도 사회에서도 그 얘기는 하죠. 지금 근데 사회가 지금 균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울어졌다 그래갖고서는 막 굉장히 많잖아.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
형질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불교적 우리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보시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남으면 거기다 놓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스님들은 그걸 하거든. 근데 사회인들은 그게 쉽지는 않아.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그걸 빼서 줄 생각을 잘 못해. 근데 어쩌면 우리는 육화양 6가지를 화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승가라고 우리 불교라고 하는 스님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육화를 해야 된다. 육화를 하는데 첫 번째가 몸으로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몸으로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공간에 머무러라. 입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입으로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씨가 되는 말은 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의화 동사라 뜻이 같아야 되는데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일을 하라. 그리고 개와 동수라 두 번째 개로서 화합해가지고 같이 따라 법칙을 정해진 법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따라라. 그리고 견하동해 보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 이화동균이다. 이익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똑같이 나눠라. 뒤에 보시함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라. 이게 이제 이게 수존자본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 저는 요즘 보면 이제 공동체 마을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야. 근데 그 사회주의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지만은 내 거 가지고 들어가지만 거기서는 거기 들어온 이상에는 같이 사자는 얘기잖아, 그렇죠? 같이 사자. 그 남지심 씨라고 아나 소설가? 들어도 그분이 불교 소설 유명한 거 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자 소설가 중에 남지심이라고 이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완전 불자라. 그래서 당신도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우란바다라고 하는 소설책을 진 사람이 남지심 보살님인데 지금 연세가 꽤 됐겠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강화도에다가 뭐 땅도 사고 막 그러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겠네. 근데 지금 공동체 마을도 어디 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게 뭐지? 대안학교 같은 것도 결국은 그것도 공동체 같은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도태됐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그 사회잖아, 그지? 근데 불교는 사회주의가 맞기는 해. 내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보다.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사회주의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왜 사회주의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거 초심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왜 사회주의가 실패를 하냐 내 나름 생각해봤을 때 사회주의는 보살들의 세상인 거야. 불보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사회주의지 인간이 욕심으로 꽉 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다니 그게 만들어지냐고.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것 같아. 인간들한테는 그냥 능력별로 해가지고서는 그거 좀 뺏어가지고 메꿔주는 게 맞지. 사회주의는 아무도 사회주의는 저 극락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유토피아야.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그래서 그거는 보살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얘기야. 그거를 조금이라도 실현해보자 한 게 승가란 말이야.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보자, 만들어보자 한 게 승가라고. 그게 공동체라고. 그게 공동체야. 공동체라고. 자본주의의 공동체라는 게 어디는 능력대로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단체를 이끌어갈 때는 신구의가 화합해야 되고 개견아가 또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승가라고 얘기한다. 그 스님들의 사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은 뭐지? 평등공양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한 자리에서 같이 먹어.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또 특별히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간병실에 가면 또 그 간병 보는 소임자가 다른 것도 해주기도 해요. 죽도 써주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대중은 큰 방에서 똑같이 먹는다고.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똑같이 먹는다고. 그러다가 평등 공양 그래. 이게 이와 동균이라고. 평등 공양. 그리고 누가 이렇게 보시가 들어와 뭐 양발이 들어오고 난닝구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보시가. 그러면 스님들은 이렇게 방석이 쫙 있거든. 회사도 똑같네.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 자리에다가 양발 하나 난닝구 하나씩 다 갖다 놓으면 돼. 그럼 똑같은 거야. 없어. 사이즈 뭐 소임자가 사이즈만 대충 알면 누구 자리인지 대충 아니까 그럼 그거만 맞춰서 놓으면 돼. 그런데 내가 있으면 그대로 빼가지고서는 보시면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주는 거 똑같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긴 하겠어. 똑같이 주되, 뭐 초등학생한테 10,000원 주고 고등학생한테 10,000원 줬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이건 불공평하잖아. 이건 불공평한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밑에 동생한테 형님에게 야 너는 그 말 주긴 똑같이 주지만 살짝 얘기해가지고 네가 형 5,000원 네가 줘. 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줘. 그리고 형을 5,000원 줬다고 생각해봐. 그 집 위에는 뭐 짱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그 집 위에는 짱이 될 거라고. 최고 좋은 우애가 안 생기겠냐고. 그러면은 그 형이 또 다른 게 와서 뭘 그래서 생기면은 동생과 다 챙겨주겠어? 자기 몫으로 받아다가 옛날에 어르신 살 때 그게 가능했어. 근데 좀 어렵긴 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승가를 가지고 화합승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화합하느냐? 요 6가지를 화합을 해야 승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요즘 근데 스님들도 불평이 많아. 근데 앞에 그랬는데 요즘으로 해서 말이 하나가 바뀌었어. 말이 하나가 더 붙었어. 차등보시 평등공양 그렇게 했지. 차등보시 월급은 다르다 이거야. 보시 절에서는 월급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보시 그렇게 얘기해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건 다 보시야 그냥. 차등보시. 보시는 차등이 있지만 먹는 거는 똑같이 먹는다. 요건 또 이제 자본주의적 발상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자식 많은 놈한테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자식 하나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줬는데 자식이 4명인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어떻겠어? 거기는 400만 원을 주지 못할지언정 30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나. 그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차등보시 평등공양이라는 말이 또 절에서는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보면 그러니까 중노를 하다 나가야 된다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중노를 좀 하다가 나가야 돼. 중학교를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인성교육 기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각 기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막 그때가 제일 예민한 시기. 근데 요즘은 막 뭐 시험 위주로 다 가다 보니까. 아니 그래. 이렇게 미션 스쿨은 있는데 불교 스쿨은 아니 불수도 있어요. 나도 학교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가 원래 적어요. 그건 안 된다. 부산에도 몇 개 있을걸? 그럼 그 불교 재단에서 세운 네. 이게 일제 때 불교에서 우리가 먼저 세웠잖아요. 먼저 세웠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종단을 조금 이제 흉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종단 이렇게 싸움이 나면서 이제 수행을 위주로 하는 스님들이 이겼어. 그러다 보니까는 수행하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포교하는 쪽에 소홀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조선 500년 동안 불교는 아무 힘을 못 썼거든. 임진왜란 때 그때 잠깐 보우스님, 서산스님, 삼형스님 계실 때 잠깐 흥했지 500년 동안 불교가 맥을 못 쳐갖고 불교는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불교가 조금 살아났거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을 못 시켰어. 지속을 못 시킨 게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수행 위주로 가지 않았냐.
포교로 갔어요. 그한뭐 최소한 반반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도 더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세운 학교가 지금 겨우 있는 거야. 그 이후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계속 학교를 세웠어야 됐는데 못 세웠어. 그래서 학교 수가 적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거 할 말이 없어. 어쩌든 간에. 그래서 기기 출가야 참배 청중인데 청중에게 참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순유와 선순이연전 부득아망 공본이라. 그래서 부득아만 공고야. 아만 내 생각 내지 말라는 얘기지. 뒤로 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 상념유와 선상태는 상념 항상 생각해라 뭐냐? 부드럽게 그러니까 화사하게 그냥 착하게 유순하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단체가 잘 굴러갈 거다. 우리 연불에도 요거를 우리 신도님들은 이마에다가 하나씩 다 써줘야 되겠다. 유와 선순 이렇게 그래 상대편이 계속 보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득아만 공고하다. 아만 부리지 말래. 나 잘났다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유와 선순. 육하다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같이 한 집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죠? 한 가지 일과 동화는 할 수, 개와 동수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부처님 공부 같이 할 수는 있잖아, 그죠? 부처님 공부 같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의화 동산 할 수 있잖아. 우리 목표를 하나 정해져야 무슨 일을 할까라고는 목표를 하나 정도는 정해놓고 그거에 매진할 수는 있잖아. 그런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 뭐 장학자들 하나 우리 만들어 볼까? 뭐 거기에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생각이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너무 거창하게 말을 했나? 아무거나 우리는 그럼 뭐 한들 한번 놀러 갈까? 뭐 이랬다든지. 그 일을 하나 정해놓으면은 뜻이 같이 모아질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는 화합하기 위해서는 유와 선승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악이 되는 게 뭐냐? 아만 공고다. 이건 참 힘들어. 그 동물들도 보면은 이거 아만 공고하다가 대빵한테 그것도 터지지. 지 잘났다가 한번 머리 밀었다가 이제 대장 그 우두머리한테 한방 터지고 나면 캥 배 한번 쓱 내밀고 또 화합하고 살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 그죠? 사람은 내가 아만을 피우고 내 이 아마심을 내고 했는데 그게 깨지잖아. 그러면은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모사를 하게 된다니까. 다른 일을 도모한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수행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참해야지 그게 아니라 도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참 힘들긴 해. 어쨌든 간에 뭐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해 가는 게 또 수행이겠지. 수행이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화합하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대자는 유영하고 소자는 위제니 당유 쟁자하던 양설을 화합하여 단이 자신 상한이 연전 부득하고 상인이여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거 하면 되겠나? 네. 대자는 유영하고 그냥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 그러면 되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우리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요거를 안 하는 일이 가끔 있지. 그래서 싸만데가 야 형이 형다고 해야지 요런단 말이야. 야 아우라는 놈의 새끼가 이런단 말이야. 되던데 이거지. 이거 쉽지는 않아. 그래서 대충 원칙을 세워놔서 사회에서는 나이라는 게 있잖아. 선후배라는 게 있잖아. 요거만 지켜도 큰 문제는 없어. 요걸 잘 안 지키지. 근데 저 집에서도 안 지킨 거야. 왜냐면 절에 출가를 하잖아. 출가를 하는데
여기 경주라고 쳐. 그럼 경주에서 이제 출가할 절이 연불사밖에 없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저 경주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출가를 할 거 아니야. 출가를 하면은 출가를 경주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출가한 놈이 있을 테고 동국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출가한 놈이 있을 테고 동국대 졸업해갖고 사회생활하다 출가한 놈도 있을 테고 사회생활하다 장가까지 갔다 출가한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후배가 어떻게 돼? 학교로 따지면은 선후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죠. 학교. 근데 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선후배가 옮겨버리지. 그래서 절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을 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절에서는. 그 헷갈려. 사회에서도 똑같을 거야.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난 뭐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접해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시험 쳐서 합격하는 일에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 같은 학교 나왔는데 시험 쳤는데 처음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게 하면은 뭐 사수 우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가면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이 직책이 달라져 버리잖아. 학교 때는 말도 얼굴도 못 듣는 놈이 먼저 했다고 윗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 그거 적응 못 해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야.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절집에서는 해결한 게 출가나이로 정해버린 거야. 사회 거 따지지 말라. 출가했으면은 절에 들어왔을 때가 한 살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범납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세납, 범납 그래. 세납, 세상의 나이는 몇이고 범납은 몇이고 이제 스님들 양력을 보면은 세납, 범납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납은 80이고 범납은 60이라 그러면 20살에 출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납이라 그러는 게 그게 납이 12월을 납이라고 얘기해. 12월을 한문으로 납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12월을 이게 그러니까 1년이 지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벌 8일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을 나벌 8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12월 8일 날이라는 얘기야. 마지막 날. 마지막 달. 그래서 범납, 세납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절에서는 대자는 유형하고 소자는 유죄라. 먼저 출가한 사람은 형님이 하면 되고 늦게 출가한 사람은 그게 뭐지? 아우가 되면 된다. 이 길상사에서 그런 일 안 있겠어, 그죠? 성균관 출신들도 안 왔겠어 출가하러. 그때 성균관이 없었나? 고려 때니까는 네. 성균관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나 어쨌든 지역에 있는 거기가 한 800명, 1000명이 살았다 그래. 길상사에.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지금 막. 밥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도 뭐 그건 뭐야 저 뭐라 그래? 이 학생들 막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받는 그 호텔 이름이 뭐지? 유스 호스텔이었는가? 막 2층 침대, 3층 침대 만들어서 살았나 어쩌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역의 선후배 무슨 서당의 선후배들이 없었겠냐고. 그리고 거기 또 출가는 아무나 다 하잖아. 흔히 하는 말로 사대부 집안이든 뭐 종이든 다 출가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밤매던 개똥이가 출가를 해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고 이거 아드님을 사대부 집 아드님은 뭐라고 부르지? 도련님인가? 야, 도련님. 도련님이 출가를 할 수도 있잖아 늦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련님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절에서는 출가 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예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 부처님 당시에 우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발이라고 하는 이 뭐지 성에서 이거 이발사 하던 분이 있었어. 이발이라고 하는 건 옛날 지금은 뭐 좀 들어지만 어쨌든 직업 중에 그러다 많이 안 좋은 직업에 속했단 말이야 이발사. 어쨌든 뭐 그 옛날에 양반 아니면 뭐 다 밑에 평민이었으니까 우발이는 이발사였고 아나는 왕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발이나 아나이나 같이 출가를 했어. 동시에 출가를 했어. 동시에 출가를 했는데
동시에 출가했으니까는 우발이는 아난을 볼 때 왕자잖아. 왕자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같이 출가를 했어. 그래서 수계를 받는데 아난이가 그런 거야. 내가 하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수계를 하는데 아난이 우발이 보라. 제가 우발이를 먼저 수계를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수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자기가 낮춰버렸어요. 안 하니까 기술을 낮춰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떡잎부터가 달았으니까 부처님은 25년 다 시공하고 이 경전을 다 외워낸 거지. 그래갖고서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발이 입장에서는 먼저 수계하기가 너무 야 왕자님인데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런데 아난이 내가 낮추겠다 그래갖고 우발이가 먼저 해. 그래서 우발이가 사형이 되는 거야. 아난이 사자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2500년 전에도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절에서는 먼저 계받는 사람이 절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계받은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범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범납이 위인 사람이 형이 되면 되고 범납이 낮은 사람이 동생이 되면 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았어? 선생님, 써 있습니다. 3분 나가는데 마무리 하시죠. 예. 이거 다 맞추.